지금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굉장히 좀 썰렁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일본은 왜 그 참 또 훌륭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옹졸한 그런 속셈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독도 문제, 그리고 이른바 소위 일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선 덴노라고 그러죠. 덴노. 그 일본 왕, 그러니까 천황,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집착하고 그리고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일본과, 그리고 똑같이 2차 대전에서 졌지만은 똑같은 전쟁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독일과,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과연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일본을 대처하는데, 그리고 일본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섬나라와 그리고 이런 대륙 한복판에 있는 나라는 근본적인 의식 구조와 권력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둘 다 전범 국가는 맞죠. 일본도 전쟁에 졌으니까 전범이죠. 그죠? 독일도 전쟁에 졌으니까 전범이죠. 그럼 둘 다 전범 국가인데 이 두 나라가 오늘날 와서 이렇게 전혀 다른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역사에 대한 역사 교육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두 나라의 역사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이것은 제가 방금 한 얘기죠.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외국의 침략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그 일본의 역사가 생기기 이전에 그 백제에서 사람들을 건너가 가지고 일본 황실 만든 건 뭐 우리가 얘기를 하는 소리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젓가락 숟가락을 쓰고, 일본 사람들 젓가락만 쓰는데 일본 황실에서는 젓가락 숟가락 쓰고 요강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족보 뒤져보면은 백제 흔적이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어떤 천황에 대한 족보 파는 거, 그런 것이 자기네들 일부러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공중가 거기 부영가 가보면은 외정시대 때 그 비행장을 놓으려고 그랬다고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는 실현이 안 됐지만 그 이유가 일본 천황이 자기네 고향인 백제를 방문하기를 가는 것을 대비해서 그 부여에다가 비행장을 놓으려고 했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볼 때 이 백제 시대 때에는 많은 영향을 줬지만 그 다음에 백제가 영향을 준 이유가 일본하고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항해술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저기 백제를 통해서 간접으로 중국 문화를 가져오는 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직거래하게 했다. 그래서 그 당나라하고 직접 관계를 했죠. 그래서 견당사 보내고 뭐 당나라 사절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나라하고 교역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역이었지 이것이 지배를 당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이 일본 역사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은 것은 딱 한 번이에요. 그게 언제냐면은 몽고 그리고 고려 연합군 알죠? 그 얘기에 여몽 연합군이 일본 정벌에 나갔다가 재수없게 일본 사람 볼 땐 너무 해피한 케이스로 태풍 때문에 스스로 좌초해버렸죠. 그래서 아주 그 일본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대성을 걷어가지고 그 바람을 신이 보낸 바람이라서 신풍이라고 그랬고, 그걸 일본말로 가미가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가미가제 덕분에 일본 침략이 오직 한 번 있었던 일본 침략이 실패했습니다. 영국도 1162년인가 그때 노르만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외국 군인의 군화가 영국 땅을 밟은 적이 없어요. 일본도 그랬고, 근데 일본이 최초로 일본에 외국 군대가 발을 디딘 것이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해가지고 메가더 원수가 지휘하는 미국 군대가 일본에 상륙한 것이 외적 침입은 아니고 외국 군대가 상륙한 일본 역사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평생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을 받아보지 않은 그 역사를 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아니면 수치스럽게 여길까요? 그거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항상 그들에게는 빛나는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그리고 최고의 나라로 그런 의식이 마치 그들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국 스스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맹목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 주야를 보면은 쭉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쭉 그 외국 영향을, 중국과 그리고 한국, 조선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1885년, 잘 기억해 두세요. 1985년까지는 중국과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존경심. 그래서 모든 문물과 그리고 문화가 중국 땅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나라였는데 1984년과 198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청불전쟁이 벌어집니다. 청불전쟁이 뭐죠?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을 두고 전쟁을 벌입니다. 청불전쟁이면 세계 최대 대국이라고 했던 청나라 제국이 이 수에즈 운하가 1861년에 뚫렸으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온 한 줌도 안 되는 프랑스 군대한테 무참하게 깨지는 거죠.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크게 깨달은 것이, 청나라 쥐뿔도 아니구나, 개뿔도 아니구나, 저거 덩치만 컸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청나라 내지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아주 깔보고 우습게 보는 그런 풍조가 일본에서 등장하는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일본에서 최고 고액권이 우리나라 14만 원에 해당되는 1만엔권입니다. 보신 분 많으시죠? 1만엔권이라면은 일본에서 제일 높은 액수, 우리나라의 5만 원권보다도 더블이 넘는 그런 고액권인데, 그 나라에서 제일 고액권에 나오는 인물이라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동양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차이점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이죠. 왜냐하면 국부니까, 미국을 세운 국부니까. 근데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미국 돈에서 제일 싼 1달러짜리 나와요. 1달러짜리. 왜 그러냐면 5달러짜리, 그 다음에 10달러짜리 그런 거는 거의 안 쓰거든요. 미국에서 현찰을 쓰는 것은 1달러, 2달러짜리는 안 써요. 2달러짜리는 거기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행운의 돈이라고 그래서 전부 감춰가지고 자기 쥐갑 속에 꽂고 다녀요. 그래서 미국에서 1달러짜리 조지 워싱턴이 들어간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하고 스킨십이 많으라고, 국민하고 많이 접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일본에는 최고 고액권의 1만엔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저기 나오는 이 인물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들으면 알겠지만은 와세다하고 게이오 대학 있죠,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이. 우리나라의 연대 고대가 이제 그 스타일 따라 한 건데, 이 게이오 대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최초로 탈아론, 일본은 아시아를 버려야 된다, 아시아를 벗어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중국을 존경하고 조선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최초로 중국 사람한테 짱꼴라란 말 썼어요. 돼지꼬리를만 열등 국민. 그 노골적으로 깔본 거죠. 당신은 말하자면은 이 일본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낮추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한 당당한 그 중국, 문화의 종주국인 중국에 대해서 돼지꼬리 짱꼴라, 이런 저속한 표현을 쓴 최초의 인물이 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미개하고 그리고 천하고 열등하고 저질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일본이 모조리 잡아먹어서 개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탈언론을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모든 게 매뉴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1 뭘 하고 2 뭐 하고 3 뭐 하고, 지진이 났을 때 강도 몇의 지진에서는 1 뭐 하고 2 뭐 하고 3 뭐 하고, 절대 그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쓰나미라고 하는 상상도 못한 대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일본말로 소대각이라고 그럽니다. 상상외, 상정외, 상상에서 정했던 거 그 밖에 상상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매뉴얼이 있을 수가 없죠. 매뉴얼이 없으니까 일본에 쌓이는 산더미 같은 구호물품을 하나도 못 나눠줬어요. 책임을 안 지니까, 매뉴얼 없으니까. 그런 국민이에요. 그렇게 착하고 유순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일본 국민하고 우리 국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민주주의를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피 흘려서 쟁취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의 민주주의는 프레젠티드 데모크라시예요. 선사받은 데모크라시. 다시 얘기해서 명치유신 1868년에 요만큼 주고, 그다음에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한때 자유화 시기가 있었는데 군부 정권 들어오기 전에 한 4, 5년 동안 반짝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메가더가 들어와가지고 메가더가 신헌법 만들면서 전부 나눠준 거예요. 여자애다 투표권도라 뭐해라 가지고 그 전부 선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들 단 한 번도 피를 흘려서 자기네 민주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에서는 정치가들, 소위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국민 알기는 양떼같이 알아요.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격렬하죠. 오로지 피로 점철된 4.19, 그 다음에 민주화 투쟁, 광주 항쟁, 6.29 사태, 할 것 없이 죽어도 안 주려는 그 권리를 갖다가 국민이 들고 나서 피로써 항쟁을 해서 당당히 뺏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야말로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조금도 꿀리지 않은 당당무비의 민주주의입니다. 여기 위해서 일본은 자기네들이 얻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유순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일본 국민이 어떻게 2차 대전 그리고 옥쇄를 하고 가미가제 특공대를 만들고 그게 뭐냐,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군국주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모든 국민을 단결이 잔대는 그런 국민을 잘못된 길로 몰고 가는 이런 사상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부강하고 막 올라갈 때는 옳은 길에 설지는 몰라요. 근데 잘 보십시오. 1990년대 이후에 지금 20년이 넘도록 일본이 한 발짝도 못 나가죠. 빌빌 싸고 꼼짝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후쿠자와 육기지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왜 못 벗어났느냐? 지금까지도 만행짜리 저 사람이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 화폐에다가 이완용 있는 거하고 같은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 모른다는 이유가 뭐냐? 역사 교육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 있는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을 추방하자, 유럽을 추월하자 해서 나온 것이 탈아, 입구, 아시아를 버리고 구라파에 들어가자, 다츠아 뉴라고 해서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에 들어가자, 그 정책하고 화혼양제, 일본의 정신으로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자. 그러니까 이 서양의 걸 갖다가 자기식으로 더 잘 만들어서 그것까지는 잘 됐는데 오늘날 같이 창의와 콘텐츠 시대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에서는 삼성에 밀리고 조선에서는 우리나라에 밀리고 자동차도 지금 도요타하고 현대하고 경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본이라는 하나의 의식 구조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